우리가 당뇨병의 관리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가혈당 측정이 되겠습니다. 손가락에 있는 이제 모세혈관에 이 혈액을 통해서 이제 우리 혈액 수치, 혈당의 수치를 갖다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조절이 잘 된다,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를 얻게 되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자가혈당 측정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자가혈당 측정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이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저희 외래에서 이제 너 이 자가혈당 측정을 왜 해야 합니까? 할 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언제 혈당이 높아지고 나는 언제 혈당이 좋아지고 또 내가 이제 이걸 먹었을 때는 혈당이 얼마가 높아지고 또 이걸 먹었을 때는 혈당이 얼마나 높아지지 않는가를 이제 어떤 기준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활습관 질병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의 지침을 나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환자분들한테 물어보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런 자가혈당 측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얻은 지혜 중에 하나죠. 어떤 한 분은 이제 점심시간에 항상 매식을 하게 되죠. 직장인이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찌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데서 항상 먹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하신 거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음식점 중에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다 먹어보고 식후혈당을 다 재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은 식후혈당이 150, 어떤 집은 똑같이 1인분을 먹었는데 식후혈당이 250. 결국은 이제 뭐냐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결국은 식후혈당의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죠. 나는 이제 같은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양과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 이제 자가혈당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는 선생님 아침 혈당이 또는 이제 운동 후 혈당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거는 자가혈당 측정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 그러면은 운동을 지금 현재 2시간을 하시는데 1시간 시점에서 혈당을 한번 더 재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혈당이 1시간까지는 혈당이 잘 조절이 되다가 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갈 때는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그 다음에 몸에서 다시 이제 혈당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제 현상을 갖다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제 이런 자가혈당 측정 결과를 통해서 나는 1시간 정도의 운동이 나한테는 이런 경우에는 적합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가혈당 측정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어떤 문제점들을 뭐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잡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슬픈 어떤 그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자가혈당 측정을 환자분들이 굉장히 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왜 자가혈당 측정을 하기 싫어합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에 대한 여러 환자분들의 이제 설문 결과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바늘이 무서워서 하기가 싫어요, 피를 보기 싫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이제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얘기했었던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재갖고 왔는데 병원에서 내 결과를 잘 봐주지 않아요가 제일 흔한 원인이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자가혈당 측정을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숙제가 아니다 인 거죠. 결국은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내가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하는데 이 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인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들을 쭉 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가혈당 측정법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와 그다음에 설명이 필요해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